안녕하세요. 20년차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주말 농장에서 빠질 수 없는 고구마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주말 농장에 고구마를 심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 작은 면적이지만 고구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저희가 고구마를 많이 심는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고구마 능쿨만 무성한 고구마 관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 능쿨만 무성한 고구마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고구마 농사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이라고 하면 7월 초에서 중순 사이로 고구마 능쿨이 자라서 옆에 두둑 고구마와 맞닿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때 과번무 현상, 즉 줄기의 웃자람 현상을 잘 관리해 주어야 알찬 고구마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대부분 고구마 과번무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구마의 웃자람 현상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질소질 성분이 많을 때, 그리고 비가 자주 내릴 때와 일조량이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구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물의 가번무 현상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올해는 5월과 6월에 비가 자주 내렸기 때문에 웃자람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에 비가 아주 자주 와가지고 고구마 줄기가 더 무성해졌습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줄기만 무성하면은 고구마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습니다. 고구마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분들은 이렇게 고구마 줄기가 많이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일정 기간 이렇게 고구마 줄기를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허용을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는 그 밭고랑에 이렇게 열무라든지 상추 또 얼갈이 배추 이런 작물을 심다 보니까 거름을 해서 자연히 질소질 비료가 많이 이렇게 있고 고구마 능쿨이 무성하면 줄기가 1m 이상 뻗어서 고랑을 건너 다음 두둑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능쿨만 무성하면 영양 생장에 주력하여 원하는 고구마는 잘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구마 줄기가 웃자랐을 때 능쿨 성장을 억제하고 생식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랑을 타고 넘어간 줄기를 두둑 위로 걷어 올리거나 줄기를 잘라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고구마 전업농 하는 분들은 예초기로 고랑을 지나가면서 고랑에 엉켜있는 줄기를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줄기를 자르거나 상처를 내면 작물은 그것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므로 생식 성장을 가야 할 영양분을 영양생장에 뺏길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양생장, 즉 능쿨 성장을 억제하고 생식 성장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까요? 여기에 맞는 비료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료 중에 뿌리 열매를 키우는 성분은 칼리입니다. 칼리 성분의 비료를 뿌리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물에 녹여서 옆면 시비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칼리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된 비료는 염화가리라는 비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비료 성분을 일컫는 말 중에 가리, 칼리가 있습니다. 같은 칼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리, 칼리, 칼슘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고구마 줄기 성장을 억제하고 고구마를 키우는 데는 염화가리 비료보다는 황산가리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황산가리에는 줄기 성장을 억제하고 뿌리 열매를 키우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황산가리를 물 한 말에, 그러니까 분무기 하나에 황산가리 40g을 물에 녹여서 연면 시비를 하되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정도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구마 생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올해처럼 넝쿨이 무성할 때 황산가리 비료를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른 데 또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고구마를 많이 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고구마 심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고구마를 가꾸는데 참고하셨으면 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본래 목적인 고구마 생산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박고랑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며, 세 번째는 고구마 줄기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생산한 고구마를 구워 먹거나 삶아 먹기도 하지만 고구마를 과자로 만들어서 손자들과 가족들이 오랫동안 봄까지 보관해 두고 먹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많이 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고구마 박고랑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구마 심기 전인 3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고구마 박고랑에 열무, 얼갈이 배추, 상추, 강낭콩 등을 가꾸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가꾸는 것보다 더 알차게 가꾸어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영상은 비닐 멀칭과 박고랑 이용하기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구마 줄기가 무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 고구마 줄기를 따먹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고구마 줄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볶아서 먹기도 하고 각종 요리에 곁들여서 요리를 하면 너무 맛있습니다. 고구마 줄기는 무공해 식품으로 최근에 아주 각광받는 식자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무청 생산을 위해 물을 가꾸는 것처럼 고구마 줄기를 먹기 위해 고구마를 가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주말 농장에도 저와 같이 고구마를 가꾸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희처럼 박고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는다 해도 줄기를 먹기 위해서 가꾼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면적에 많은 비중을 고구마 밭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가 무성하면 고구마 생산이 줄어들어 50% 생산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줄기가 무성한 고구마를 억제제를 쓰지 않아도 9월 초순 이후가 되면 자연적으로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줄기가 쇠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구마가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도 최소한 60% 이상은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다른 목적이 있다면 굳이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고구마 생산이 약간 줄어드는 대신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말 농장과 같이 작은 땅에서 고구마를 가꾸면서 고구마 순을 원한다면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구마 순을 실컷 따서 먹고도 최소한 60% 이상의 고구마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면 물에 타서 사용하는 수용성 황산가리 비료를 구해야 합니다. 근처에 농약방이 있다면 직접 구매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꼭 저와 같은 회사의 어떤 비료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분만 황산가리 비료만 구하면 됩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용성 황산가리 비료를 10kg짜리를 16,5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2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사용하고 남는 것은
각종 다른 작물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푸대에 각종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작물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줄기만 무성한 고구마 알차게 수확할 수 있는 방법과 고구마 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꾸는 고구마 알차게 잘 가꾸셔서 좋은 결실 거두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